전자동 머신들이 굉장히 수준급으로 올라와서 커피빈, 투썸, 할리스, 바나프레소, 기아, 폴바셋 많은 것들이 기계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해. 여기서 이제 인건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손님이 커피 집어 던져, 그러면 빠이주라고. 2024 커피 엑스포, 음료 시장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베버리지 보러 가보겠습니다. 커피 시장이 또 재밌는 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거야, 비즈니스냐 아티스트냐,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유독 커피 시장에 좀 이런 아티스트 계열이 많아. 그러니까 바리스타라는 게 있잖아. 물론 음식 시장도 마찬가지야. 비즈니스를 할 거냐 셰프를 할 거냐인데 그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티스트 계열들은 확실히 자기 거 장사만 하고 절대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비즈니스를 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백종원이 될 수 있고, 아티스트의 영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오마카세 셰프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결국은 장사라는 거는 비즈니스의 관점을 해야 성공하기가 쉽지, 아티스트로 가면 항상 어려워. 이 생계의 문제에서 어렵다는 거야. 거기서는 탑을 찍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근데 그 100명 중에 거의 5명이 돼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 시장으로 오면 100명 중에 20명 안에만 들면 돼. 그 차이가 있다. 우리 운동선수도 100명 중에 1등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 99명은 밥벌이를 못해. 자기가 없어도 자동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것까지가 이 아티스트 쪽에 계신 분들은 그걸 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나를 대체한다?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가면 어떻게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그래. 사실은 이제는 차라리 이 기계를 할부로 사더라도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드는 지금이 그 시점인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인건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기계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인건비를 속도로 올리면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차등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최저 시급이라는 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사실 일본보다 이제 시급이 비싸졌어. 왜냐? 주유수당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까지 내가 다루면 너무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이게 이제 전자동 머신인 거지. 이 전자동 머신들도 비싼 건 2천만 원 막 이래.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서 쓰는 거 있어. 전자동 머신들. 그런 건 1,500에서 2천 정도.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내가 이 전자동 머신 쪽을 왜 잘하냐면 경마장에서 그렇게 팔았었거든. 왜냐면 거기는 그냥 회전치기란 말이야. 버튼 누르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회전치기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좀 특수한 막 그런 데들, 관광지나 이런 데 맛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런 데는 무조건 전자동 넣어가지고 막 빨리 회전시켜야 돼. 그런 데서 막 라떼 아트 막 하고 있고, 손님이 커피 집어 던져, 그러면 빠이주라고.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진짜 전자동 머신을 쓰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맛이 크게 대동소이하더라. 사실은 원두의 신선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계냐, 기계 청소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관리를 했느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해. 전자동과 반자동의 맛 차이는 난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뭐랄까, 인식 차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향토부리 음식이라고 하면 다 맛있을 것 같지. 근데 그거 아니야. 중국산 당근이 더 맛있어. 제주 당근보다 중국산 세척 당근이 더 달달하고 맛있어. 근데 사람들이 뭔가 향토부리 하면 더 맛있을 것 같고 이러는 걸 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자동 머신도 반자동으로 뭔가 사람이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지만, 물론 진짜 뭐 바리스타가 해주면 더 맛있겠지. 근데 자동이 웬만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맛있게 뽑아낸다.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이해를 해서 접목을 하는 사람과, 아니야 그래도 커피는 반자동으로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택은 이제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 지금 이제 이 기계들이 사실은 물론 우리 반자동으로 템퍼 치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뭔가 감성적인 영역이 있지. 뭔가 탁탁탁 하면서 멋있잖아. 근데 이제는 이런 전자동 머신들이 굉장히 수준급으로 올라와서 이것들도 이제 반자동에서 이제 거의 다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특히나 요새 생기는 뭐 바나프레소,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 거야. 바나프레소에서 내가 알기로 이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 맛이 과연 떨어지느냐? 절대 아니거든. 거기는 알바들이 다 대체할 수 있어. 커피는 그냥 편리성이 가장 큰 무기거든.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은 이제는 좀 전자동 머신으로 바꿔도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이러진 않는다. 커피빈, 투썸, 할리스, 바나프레소, 베거커피, 이디야, 폴바셋 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추출을 해서 25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초로 제가 세팅을 해요. 그라인드 입자를. 입자까지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거예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지가? 마치 캘리브레이션을 한다 그러죠. 세팅, 0점 세팅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하면 그냥 얘는 띡띡 누르고 내가 컵에다가 한번 담으면 되면 덮어서 나가잖아요. 뭐 이거 좋네. 한 사람 인건비 1년으로 하면 연봉을 한 3천. 그죠, 할부로 사는 게 낫다는 거지 그냥. 이게 지금 전자동 머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원리가 뭐예요? 예를 들면 뭘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뽀뽀가 위에 있거든요.
네.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아. 550g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왼쪽은 왼쪽에서만 추출이 가능하고 오른쪽은 오른쪽에서만 추출이 가능해요. 그럼 그러면 그러니까 버튼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오면 이것만 뭐 버리나요? 이거를? 네, 버리긴 하셔야 돼요. 아, 버리는 작업을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손님들이 봤을 때는 반자동을 쓰는구나의 그 감성을 네, 네. 버리지 않고 그렇죠. 하지만 전자동이다. 약간 반자동인 척하는 자동 기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어쨌든 커피숍은 감성이 필요하단데 뭔가의 액션을 한 번이라도 하는 그걸 보여줌으로써 그 감성을 좀 챙기는 쇼잉을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뽑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앞에 뭐 가마솥 같은 거 하나 있고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가마솥에서 과연 끓일까? 안 끓이더라도 그걸 놓는 거거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뭐 농축액을 하든 뭐 하든 그걸 앞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를 바쁠 때는 손님들은 잘 모르니까 아, 어쨌든 반자동 쓰는구나, 이런 감성을 터치해주는 전자동 머신이다. 날이 갈수록 전자동 머신 쪽으로 당연히 바뀔 그렇지. 거고 음. 그다음으로 또 카페로서 중요한 요소가 또 뭐가 있을까? 카페로서 중요한 요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테이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봐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카페가 한 50평이 된다고 치자. 테이블을 쭉쭉쭉쭉 놓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한 번 앉으면 맨날 공부하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좀 스타벅스가 이제 그런 예시지. 사실 그 실상을 들어가서 보면은 오히려 되게 잘 되는 15평짜리 테이크아웃 커피숍이 있고 막 보기에는 막 휘황찬란하고 막 이런 50평짜리 카페가 있다고 진짜. 실질적으로 코스를 딱 까봤을 때는 이 15평짜리 뭐 예를 들면 한 3,800, 4,000원에 파는 객단가는 비슷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물론 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높겠지만 가정을 했을 때 보면 여기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 그게 뭐냐면 결국은 테이크아웃으로 죽여야 돼. 그래야 매출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 경마장에서 나는 팔아봤다 했었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커피 2,500원에 팔았었거든. 근데도 테이크아웃을 계속 하니까 옆에가 좌석이 좀 있어. 한 20평짜리 커피숍이었어. 근데 거기가 뭐 100얼마 팔 때 우리는 그냥 최소의 효율로 사람도 안 써. 그냥 커피 뽑는 사람만 딱 거기 2명만 배치돼 있으면 돼. 둘이서 그냥 200을 팔아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이 완전 다르지. 완전하게. 그리고 커피숍이 메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이 너무 많이 가. 동선이 꼬이고. 그래서 나는 최대한 뾰족하게 테이크아웃 위주로, 대신에 이제 원두나 이런 걸 좋은 걸 써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커피숍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10평에서 15평짜리의 컨셉으로 만들 거고, 약간 프리미엄 원, 스페셜티 정도의 등급을 써서 이제 한 3,800원 정도의 테이크아웃 시장. 그래서 그쪽 컨셉으로 해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아인슈페너, 버터 라떼 뭐 요 정도만 이렇게 함축적으로 해서 뭐 티도 안 팔아. 어차피 테이크아웃이니까 월세도 싸지지, 인테리어비도 많이 안 들어가지, 인력도 많이 안 들어가지, 매출은 나오지. 이런 구조. 그래서 여기 체별점을 하나 둔다고 하면 보통 투샷이잖아. 3샷 풀 카페인으로 가는 거지. 정확하게 타겟층을 잡겠다.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 타겟만 공략을 하겠다는 거야. 10명 중에 8명은 버리겠다, 2명만 내 충성 고객 되면 돼.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음료 시장에서 사실은 무인 카페 요새 엄청 유행하잖아. 나는 절대로 무인 카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무인 카페가 만약에 잘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지역에 커피숍의 수요가 분명히 없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잘 되는 걸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잘 되는 거 보면 분명히 무인이 아닌 카페가 하나 생겨. 그럼 전부 다 손님 뺏기는 거거든. 사실 무인 카페 같은 경우가 온전하게 무인이 아니야. 결국은 관리를 하루에 한 번씩은 가서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왜냐면 무인은 거기 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치우고 가는 경우가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럼 청소하러도 자주 가야 관리도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라떼나 이런 거, 왜냐면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아메리카노는 전자동 머신들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구현을 하겠지만 다른 메뉴들은 확실하게 맛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무인 카페는 비추. 단편적인 예로 요식업 시장으로 보면 밀키트 이런 거 엄청 우후죽순 생겼었잖아. 지금 코로나 때 우후죽순 무인이라고 막 유행하면서 생겼었는데 그거 전부 다 한 80% 다 폐업났어. 무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시장이 주변에 카페가 없거나 그런 쪽은 괜찮다고. 그렇지. 하는 특수한 경우들, 진짜 특수한 경우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운 좋게 자리를 잘 잡으면 될 수가 있어. 실제로 커피숍이 거의 없는 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한 시골이거나 이러면 또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요새 카페 없는 데가 있나? 대한민국 커피 공화국인데 무인은 쉽지 않아. 지금 봐봐, 여기는 어쨌든 뭐 성격은 다르지만 위에는 무인에 대해서 그런 프랜차이즈 이런 건 있지만, 여기는 지금 뭐 무인 관련해서 여기 커피숍을 하는 사람들, 커피숍에 관심이 완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커피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는 데기 때문에 무인은 아예 쳐다도 안 봐.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무인으로는. 대신에 전자동머신이나 이런 걸 해서 한 명 정도 이렇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되지만, 아직은 무인으로 해가지고는. 그리고 특히 커피의 시장은 감성의 영역이 있어. 그 F의 감성을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것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계로만 대체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는 거지. 인테리어적인 요소라든지 뭐 특히나 스타벅스는 아직도 육성으로 고객을 불러주고 이런 감성들이 존재하는데, 무인 커피? 진짜 커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먹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난 내가 봤을 때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봐. 무인 커피숍을 가보면 결제를 하니까 거기 그럼 번호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막 10몇 번 막 이래. 저녁 9시에 갔는데 하루에 10잔 팔았다는 거거든. 근데 5,000원에만 팔아도 5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온 거고, 월세 그럼 100만 원이면은 그냥 적자야, 적자. 무인인데 5,000원에 팔 수 있어 과연? 2,000원에 팔아도 사 먹을까 말까인데, 메가커피만 가도 2,000원에 파는데 나 같으면 무인은 절대 안 갈 것 같아. 기성 소스들이나 좋은 걸 쓰면 맛이 훨씬 뛰어나죠. 가 물론 절감하는 건 좋지만 차라리 조금 비싸게 가격 책정을 해서 맛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손님들이 먹어보면 알아. 사람 입맛이 귀신 같아. 싼 거 넣어서 만드는 거는 맛 없다는 걸 바로 대본에 느끼고, 비싼 재료 넣잖아? 바로 알아. 티라미수나 이런 거 있잖아. 크림치즈 이런 거 싸거든? 그거 많이 넣잖아? 풍미가 그냥 아주 막 부드러우면서, 바로 아이스크림의 얘만 들어봐도 비싼 아이스크림 먹어봐봐. 풍미가 다르잖아. 사람 입은 속일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좋은 소스, 좀 가격 좀 있고 이런 거를 확실히 내가 표현만 내릴 수 있다면 굳이 원가 절감은 그런 걸로 안 해도 된다. 조금 가격 올려서 싸게 받아도 손님들이 반드시 먹는다. 대신에 전제 조건 맛있어야 된다. 그 음식점은 이제 MSG가 마법에 다르잖아. 내가 커피 쪽을 조금 보다 보니까 마법이 연유인 것 같아. 내가 보면 연유 넣잖아? 안 맛있는 거 없어. 보면은 뭐 두부 버터 이런 거 있잖아. 뭐 두부로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저런 거 좋긴 하거든. 좋은데 그 전제 조건은 맛있어야 돼. 왜냐면 소비자가 사 먹는 거거든. 건강 때문에 먹을 거다, 그거는 착각이야. 맛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뭐 비건입니다, 막 뭐 비건으로만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데들 있잖아. 근데 그럼 비건과 비건 아닌 것과 맛이 똑같은 비건을 먹는데 맛이 다르면 안 먹어,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한마디로 비건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일단은 맛에 100%를 맞춰서 하는 게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유리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홀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디저트가 매우 중요하고, 테이크아웃 시장은 디저트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뭔가 가볍게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쿠키. 근데 그 쿠키가 진짜 맛있는 쿠키여야겠지. 이런 것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한 1,000 중반대에서 3,000원 사이에 테이크아웃 하면서 가볍게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앉아서 먹는 데들은 둘이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좀 한 7,000원대에서 만 원 정도의 디저트가 있고 이러면 좋지. 근데 그런 테이크아웃 하는 데서 굳이 막 7,000원, 8,000원짜리 팔면 누가 먹어? 안 먹지. 월드 전람에서 하는 거에서는 이제 내가 강연을 또 하거든. 그때 와서 이제 강연도 듣고 하면 좋지. 또 구독자분들이 와주시면 아, 그렇지. 바로 상담 구독자 서비스 20분 1대1 상담. 구독 꼭 부탁드려요.